요즘 먹고 살기 정말 팍팍하죠? 월급은 그대로인데 물가며 생활비며 끝없이 오르는 것 같습니다. 이럴 때면 누구나 한 번쯤 고민하게 되는데요. 나도 주식을 해봐야 하나? 하지만 동시에 불안한 마음도 듭니다. 괜히 주식에 손댔다가 손해만 보는 거 아니야? 혹시 들어보셨나요? 미국 월스트리트에서 원숭이가 다트를 던져서 고른 주식이 전문가들이 추천한 주식보다 더 좋은 성과를 냈다는 이야기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주식 투자라는 게 정말 전문가의 분석과 예측보다 운에 더 가깝다는 걸까요? 주식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투기, 투자, 뭐가 다른지, 투자에 실패했을 때는 어떤지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철현입니다. 온라인 커뮤니티 어딜 들어가도 다 자기가 엄청 잘났고 뭐 돈을 벌었고 이만큼 투자를 했고 이런 얘기들만 합니다. 이런 얘기는 잘 안 합니다. 실패했을 때의 진짜 기분 어떤가요? 일단 잠을 못 자죠. 실제 한 며칠 동안 잠을 못 자고 세상이 무너지는 느낌이 어떤 건지 이제 그때 깨닫게 되는데, 저는 이제 주식보다는 주식으로 그렇게 크게 말을 먹어보진 않았는데 코인을 샀는데 네. 그것도 코인이 상장되기 전에 파운더한테 직접 샀는데 쓰레기야. 와, 말도 못하고 정말 힘들었어요. 주식 투자 혹은 코인 뭐든 좋습니다. 투자에서 성공한 사례 하나만 꼽아주신다면? 제가 몇 년도인지 잘 모르겠는데 페이스북이 개인정보 유출돼 갖고 밤새 그 뉴스가 나오고 아침에 보니까 막 반토막 나 있더라고. 얼른 샀어요, 얼른. 페이스북이 그렇다고 망하진 않을 거거든. 어떻게든 주커버거 형님이 살려낼 거거든. 3달 만에 그게 한 3배 정도 됐어요. 코인 초창기에도 몇 개 이렇게 찍어가지고 제가 좀 벌고 했었어요. 누가 그런 얘기예요. 주식을 사면 근심을 같이 사야 된다고. 내가 하고 있는 내내 나의 근심이 그만큼 늘어나는 거거든. 코인도 마찬가지로 주식이 갖는 근심의 한 3배 정도를 가지고 사야 되기 때문에 내가 단기간에 조금 수익을 얼만큼 냈다고 해서 나는 그걸 성공이라고 보기 어렵다. 결국에는 나의 근심과 맞바꾼 돈이기 때문에 난 지금도 그렇게 하고 싶지 않다. 성공 사례라는 게 있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주식을 하는 올바른 방법이 따로 있나요? 없죠. 주식을 안 하는 게 가장 올바른 방법입니다. 주식을 좀 알아보니까 네. 무슨 무협지도 아니고 네. 신법, 네. 뭐 그럼 뭐 검공도 있고 그런가요? 차트 보고 분석하는 사람들 막 TV 나오고 막 설명하잖아요. 네네네. 그게 신법이에요. 네? 주식에서 있어서의 신법은 주식 투자의 전부라고 생각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그래프 막 그려가면서 나와서 설명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프를 그려가는 게 아니라 보면서 설명을 하죠. 아, 네네. 뭐 이런 그래프가 있다면 뭐 이렇게 그려요. 이런 전조 증상이 있고 나서 이만큼 상승했습니다. 여기서 이런 증상이 또 있었습니다. 사후 분석이죠. 미래 예측은 그래프를 할 수 없죠. 기존에 있었던 거 가지고 하니까. 그래서 신법이라는 거는 나는 이거를 가지고 신법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의 심리가 신법이에요. 이런 일이 있었고 이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이만큼 올라갔습니다. 사세요. 사세요. 그 방송을 보는 누군가는 살 거 아니에요. 그 개미들이 그거를 값을 올리는 거지 내가 올리는 건 아닙니다. 박사님이 말씀하시는 신법이라는 거는 네. 사기를 치기 위한 혹은 투자를 하기 위한 오케이. 그 마음가짐, 마인드셋이라는 건가요? 네. 모든 애널리스트들을 폄하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그분들이 말씀하시는 게 정말 맞고 그 그래프를 분석하는 게 완벽하다는 가정을 하면 그런 사람은 필요 없어요. AI로 하는 게 훨씬 정확할 거예요. 그런데 그 AI가 수익을 내냐? 아니에요. 그 심리. 그래서 신법이 나오는 거예요. 그 주식에 대해 처음에 배우는 내용이 뭐 어떤 게 있냐면
네덜란드의 튤립, 이 튤립이 변종이 생기면 생길수록 비싸져요. 나중에 한 사람 인건비보다도 비싸지고 그 튤립 변종 하나가 너도 나도 막 사니까 집 한 채 값만큼 올라갔어요. 그랬는데 친구네 집에 놀러 간 술 취한 어떤 청년이 그걸 먹어버렸어. 그게 이제 약 집 한 채 값이 10억이라고 칩시다. 이 10억 때문에 이 사람을 죽이는 게 맞냐 틀리냐 막 이런 얘기가 그때 나왔어. 결국에는 심리거든. 주식이라는 것도 심리고 그 변종을 사려는 것도 사고자 하는 사람들의 심리야. 우리가 예전에 막 그런 얘기 되게 많이 하잖아요. 가격에 대해서 얘기할 때 수요와 공급이 만나는 여기가 가격이다. 시장 경제의 원칙이잖아. 그러면 이 튤립으로 다시 돌아오면 튤립의 변종은 한계가 있어. 공급이. 수요는 엄청 많아. 하려는 사람들이. 저것만 갖고 있으면 막 돈이 막 다음날 팔면 2배가 되고 막 3배가 되고 그래. 나는 아직도 이해가 안 가는 게 그 튤립이 영원히 사는 게 아닌데 금처럼 왜 그런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거기까지만 가르쳐. 네. 그 내가 물어봤거든. 우리 교수님한테 그때 당시에 학부생일 때 교수님 그래갖고 튤립이요 2주나 3주면 죽을 텐데 그 가치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랬더니 아 거기까지는 알 필요 없어요. 이런 거잖아요. 사고자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 그리고 얘는 공급이 정해져 있어. 당연히 가격은 올라가는 거고 마찬가지인데 이 주식이라는 것도 주식의 수요는 현재 이만큼 정해져 있어. 사고자 하는 사람이 많아야 가격이 올라가는 거예요. 심리전일 수밖에 없는 거죠. 사고 싶게끔 만드는 게 그게 신법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버틸 수 있느냐 아니냐 박사님이 말한 거랑은 약간 내용이 다른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주식을 사게끔 하는 사람들이야. 그런데 왜 버티라고 할까? 지금 막 상승장이 올라가고 있는데 네네. 또는 뭐 조금 떨어졌는데 팔기 시작하면 가격이 팍 하고 떨어질 수 있거든요. 참어. 기다려. 강아지 조련하듯이 실제로는 거기에 어마어마한 미사 여구를 집어넣고 국제정세를 갖다 놓고 막 하지만 딱 들어보시면 한마디밖에 없어요. 기다려. 추천주? 왜 추천하는데? 그렇게 좋은 거 있으면 지가 사지. 네가 가격 올려줘 이런 뜻이에요. 박사님은 네. 어떤 식으로 주식을 하나요? 안 하죠. 전혀 안 합니다. 지금은. 회사 다닐 때는 했어요. 1년에 시드머니 한 3천만 원 정도 가지고 연말 되면 6천만 원이 돼 있어요. 그러면 3천만 원은 그냥 냅두고 다시 그 3천만 원을 쓰고 그렇게 연봉 가지고는 생활이 안 되던 상황을 주식 투자를 해서 그걸로 1년을 제 용돈을 썼었는데 지금은 안 하는 이유가 일단 시간이 너무 많이 뺏겨. 사람이 잠을 못 잘 정도로 그 시간이 뺏기기 때문에. 왜냐면 장기 투자 뭐 이런 거는 좋은 얘기긴 하지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3천만 원 가지고 1년에 3천만 원의 수익을 내야 되는 사람 입장에선 맞지 않는 투자 방법이거든요. 그리고 장기 투자는 그 우리 같은 서민들한테 하는 말이 아니에요. 워렌 버핏이나 나는 코카콜라 주식은 뭐 절대 팔지 않겠다. 그 양반 지금 30년째 갖고 있어. 그 사람도 팔아야 이익인데 어쨌든 많이 갖고 있잖아. 아주 안 팔고도 먹고 사는데 전혀 지장 없잖아. 이런 사람들이 하는 게 장기 투자고 우리 같은 사람들한테는 그렇지 않다. 그러면 그렇게 수익을 내려면 뭔가 수익이 어느 정도 났을 때 팔고 새로운 종목에 들어가고 뭐 계란은 한 바구니에 담지 마라. 예, 좋습니다. 그 한 바구니든 10바구니든 그 바구니를 선택하는 것 자체가 너무 힘들고 피곤한 일이라는 거죠. 그리고 내 선택이 항상 옳을 수는 없잖아요. 그 선택이 옳은지 아닌지를 끊임없이 체크를 해야 되는 그 시간 자체가 너무 아깝다. 그래서 지금은 그거를 활용할 시간에 오히려 딴 걸 한다. 그러면 박사님 말씀은 3천만 원어치의 수익을 네. 지금은 주식하지 않아도 벌고 계시다는 말씀으로 들립니다. 그런 걸로. 네. 10만 원을 시작해서 한 달 만에 100만 원을 벌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이 뭘까요? 없다니까. 주식 하시는 분들한테 유행했던 게 있는데
주식으로 한 달 만에 2억 만드는 방법 10억 가지고 시작하면 된다. 한 달 만에 2억 만드는 방법은 10억 가지고 시작하면 된다. 기법이라고 하는데 직접 사용해 보셨던 기법이 있으면 소개를 좀 부탁드리고 싶은데요. 일단 첫 번째로 전제를 해야 될 것이 이거는 심리전이다. 이 투자 자체가 심리전이다. 그래서 뭔가 많이 몰릴 것 같은 데다가 내가 투자를 해야지. 예를 들면 똑같은 주식이 여기도 1000주가 있고 여기도 1000주가 있다고 가정을 하면 여기는 거래량이 없어요. 이런 주식을 사면 마음의 평화를 가지고 기다려야 돼. 자, 그래서 심리전이라고 이제 얘기를 했는데, 그러면 이렇게 거래량이 없는 주식과 똑같은 주식수가 있는데 거래량이 많은 주식에 가는 게 훨씬 좋겠죠. 왜? 내가 팔고 싶을 때 언제든 팔아서 이익 실현을 할 수 있으니까. 거래량이 없는 주식은 팔려고 내놔도 팔리지가 않아. 어떡하라고, 그러면. 그렇다고 그 회사에 찾아가서 여보세요, 내가 당신 주식 10개 갖고 있는데 당신이 사서 나한테 현금으로 줘. 자기업 수표랑은 다른 거잖아, 이게. 그래서 신법에 대한 얘기를 하자면 이런 겁니다. 사람이 많이 몰리는 주식을 그러면 어떻게 판단하느냐. 단순하게 거래량? 그건 아니고 뉴스를 많이 봐야 되겠죠. 전쟁이 났어. 전쟁주가 올라가겠지, 당연히. 그죠? 그렇다고 해서 전쟁이 끝나지도 않았는데 건설주에다가 재건하겠다고 투자를 하면 오히려 전쟁 중에는 건설주가 떨어지죠. 그래서 몰리는 겁니다. 몰리는 데 가면 꼭 저평가되어 있는 게 있어요. 예를 들면 한국타이어, 금호타이어, 뭐 넥센타이어 이렇게 있다고 칩시다. 한국타이어 25만원, 금호타이어 뭐 15만원, 넥센타이어 5만원. 저 같으면 넥센타이어 넣어요. 어째서일까요? 얘는 많이 올랐어 이미. 그 25만원짜리가 30만원이 되려면 아주 험한 길을 가야 돼. 19만원짜리가 40만원이 되려면 2배가 돼야 되잖아. 너무 힘들어 그거는. 5만원짜리 10만원 되는 건 금방이에요. 학교 다닐 때 성적을 전교 2등 하는 애가 1등 하려면 걔는 피똥 싸야 돼요. 250등 하는 애가 200등 하려면 쉽게 할 수 있어. 조금만 덜 자면 돼. 같은 생각입니다. 심리전이기 때문에. 주식이라는 건 가치가 언제 평가가 되는 거냐면 내가 팔았을 때의 가치가 진짜 가치예요. 내가 가진 주식이 지금 현재 10만 원이라고 가정을 하면 팔았을 때 8만 원일 수도 있고 11만 원일 수도 있어요. 그게 실제 가치지. 아니 내가 팔지도 않고 들고 있는 내 주식이 10만 원이면 뭐 할 거냐고. 우리 집값이 2억 올랐어 하는 거랑 똑같은 거지. 운 정말 필요할까요? 아니면 모두 개인의 실력일까요? 운은 결국 그 투자하는 사람한테 독이 될 겁니다. 왜냐하면 운을 실력이라고 착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주식은 대부분이 전문으로 투자하시는 분들도 운이 많이 작용을 하는데 운 자체가 나의 실력이라고 착각하고 좀 더 많은 돈을 넣거나 이렇게 되면 결국에는 그 사람한테는 좋은 일이 벌어지지 않을 겁니다.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제일 투자를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 펀드 매니저거든요. 여러 사람의 돈을 내가 끌어 모아서 이 돈으로 주식 투자를 해서 나눠 가지는 게 펀드고, 펀드라는 상품이고, 펀드 매니저는 그 돈을 어디다 투자할지를 결정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분들의 수익률이 20%가 안 돼요. 20%면 아니 20%가 안 돼도 네. 10%만 넘어도 대단한 거 아닌가요? 되게 웃기잖아요. 펀드 수익률이 10%가 안 돼. 펀드 매니저는 그것만 전문을 하시는 분들이잖아. 근데 은행 이자보다 조금 더 나은 수익률이 나와. 저희도 기업을 운영하면서 수익률이 순수익이 네. 10%가 넘기가 쉽지가 않은 걸로 알고 있는데 네. 그 정도면 훌륭한 거 아닌가요? 아니, 뭐하러 펀드를 하냐고 그러면. 그건 맞네요. 적금이나 예금을 들면 나오는 이익은 얼마 안 되더라도 원금이 보장된다는 5천만 원까지지만 보장이 돼요. 펀드는 원금 보장이 안 돼요. 그런데 수익률이 20% 30% 됐다는 펀드를 본 적이 없어. 물론 펀드를 판매하시는 분들이 갖고 와서 보여줘. 그렇지만 내 주변에 그런 펀드를 샀다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 그죠? 그리고 그게 직업이야, 펀드 매니저는. 그 수익을 못 내. 근데 어떻게 개미가 그 펀드 매니저를 이겨? 이거는 처음부터 안 되는 게임이에요. 그래서 주식은 안 하는 게 버는 거다. 경영학 네. 혹은 경제학 박사님들이 네. 유튜브나 옛날 TV 프로그램에서 네.
트레이딩이라고 하나요? 네. 그걸 하는 걸 본 적이 있어요. 네. 수익률 0% 돌이 1등이었습니다. 네. 그러면 네. 심리학과 이제 박사님이나 교수님들이 한참 주식을 더 잘할 수 있나요? 그건 사람에 따라 다를 것 같은데 아마 유지하기는 할 것 같아요. 문자가 그렇게 옵니다. 이 주식 대박. 당신한테만 알려드립니다. 오늘까지만 긴급 트레이딩 전화 주세요. 이거 전부 사기인가요? 네. 유명한 주식 유튜버들 네. 많이 있죠. 네. 많은 분들이 계신데 TV 나오시는 분들도 포함해서 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결정은 내가 한다. 주식의 대원칙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국내 주식을 하면 망한다는 게 어째서 그런 말이 돌기 시작했나요? 국장을 하면 망한다는 거는 아주 정치 얘기인데 외국은 주가 조작범에 대한 처벌이 굉장히 강력해요. 그 벌금도 많이 매기지만 막 20년, 25년 이렇게 장기로 때려버려요. 형량을. 근데 국내에는 주가 조작범에 대한 처벌이 좀 가벼운 편이에요. 그러니까 국내 장이 잘 되려면 외국에 자본이 들어와야 되는데 너무 불안해, 쟤는. 저 나라 자체가 불안해. 전쟁에 대한 이슈도 있고 공매도를 막 갑자기 없애버리고 막 또 주가 조작했던 사람들이 처벌을 뭐 약하게 받는다든지 이렇게 하는 것 때문에 투자를 외국에서 꺼리는 거고 돈이 많이 돌아야지 그게 잘 되는 거라고. 안 들어오면 안 되는 게 맞죠. 요즘 같은 시장에서 주식 투자보다는 차라리 로또를 사는 게 낫지 않을까 싶기도 해요. 확률 게임인데요. 네. 일단 로또보다는 주식이 나을 것 같기는 하고요. 뭐 본인이 잘 선택할 수만 있다면. 그리고 현재 한국 장이 별로 좋지 않기 때문에 나는 오히려 지금이 투자의 기회라고 보기도 해요. 정권이 바뀌고 불안정한 부분이 끝나고 나면 어느 정도는 한국인들의 또 저력이 있기 때문에 회복할 거라고 봅니다. 로또는 확률이 번개를 8번 연속으로 맞을 때의 확률이랑 똑같거든요. 우리나라에 어떤 사기가 있었냐면 슈퍼볼, 미국 로또인데 그 자판기를 한국에다가 설치를 해놓고 그 자판기에서 돈을 넣고 이렇게 사게 만들었어요. 적은 금액이 나오면 그 자판기 업자들이 그냥 자기네들이 돈을 줬어. 그 업자들이 돈을 어마어마하게 벌었어. 그러니까 뭐 조회해보면 나옵니다. 슈퍼볼 사기 이렇게 해가지고. 결국에는 뭐냐면 그 사람들이 돈을 그만큼 벌 동안 아무도 그게 사기인지 몰랐잖아. 복권도 똑같지 않을까? 국가가 하냐? 개인이 하냐의 차이일 뿐이지 미국 복권을 한국에서 당첨되면 내가 그 돈 줄게. 내가가 아니지. 미국에서 받아다 줄게. 라고 속이고 판매를 했는데 아무도 그걸 모를 정도로 확률이 그렇게 낮아. 역시 여기도 결정은 내가 한다. 주식을 처음 시작할 때 조언이 될 만한 얘기를 딱 한마디만 하지마.